예, 여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세 시기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작은 경술국치라고 우리 앞서 배웠죠. 1910년 8월 29일 일본한테 나라가 먹혔죠.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날이 1945년 8월 15일. 지금 선생님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이네요. 오늘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대략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일제시대는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10년대 단위로 쪼개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해요. 무단, 억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무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예요. 무단 통치기로 하고 헌병 경찰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항했죠. 3.1운동. 그랬더니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꿨고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이 전쟁을 미친 듯이 합니다. 이때는 거의 미쳤어.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없애고자 했던 민족 말살 통치기가 전쟁과 관련지어서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를 다음 시간에 3번 연속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 지배 36년을 이렇게 배울 건데 미래인 교과서의 첫 단어는 세계사예요. 왜냐하면 이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세계사 배웠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왜 하냐면 요걸 알아야지 뒤에 일제강점기를 관련된 부분 연관지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전쟁하던 시기. 그래서 요 시기 때 벌어집니다. 일어난 이유는 땅 따먹기 전쟁하다가 지들끼리 식민지 개척하다가 지들끼리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식민지 쟁탈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전쟁했느냐? 항상 주인공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얘네들이 시작을 했어. 그래서 독일이 친구를 모읍니다. 세 개 나라를 모아서 삼국 동맹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래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국이 으르렁 대던 찰나에 총 한 발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라예보 사건. 여기선 물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총성 한 발이 이 동맹국과 협상국이 으르렁 대던 그 긴장감 속에서 빵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지도 잠깐 볼게요. 어떤 나라도 있었냐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요 세 나라가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어. 반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렇게 연계해서 삼국 협상을 체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빵 터지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 협상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연합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 1차, 2차 세계대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독일이 전쟁을 시작했고 항상 독일은 패했어. 그리고 미국은 항상 뒤늦게 참전하고 항상 이겼어. 미국이 참전하면 항상 always 승리했었던 것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운이 좋은 나라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눈치가 졸라 빨라. 미국이 연합국에 속했거든. 이쪽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일본 요 새끼들이 연합국에 편입되어서 전쟁에 참전을 했고 연합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결론은 일본은 승리한 국가들 편에 서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 식민지를 이어나가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강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강화회의.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끝나면 항상 강화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전쟁 뒤처리를 위한 회의예요. 여기에서 짱이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이 한마디 합니다. 야, 민족 자결주의 하자. 민족 자결. 모든 민족은 자살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결이 자살이 아니고 자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모든 민족은 조선, 너네 민족, 조선 민족 너네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우리 민족들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가 났어. 일제 지배로부터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대. 이거 독립시켜준다는 내용 아니야? 라고 깜빡 속게 되죠. 근데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인데 원래는 이 윌슨이 14가지의 평화 원칙을 발표를 했었어. 1차 대전 끝난 무렵에 14가지 우리 원칙을 지키자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거든. 근데 약한 민족들은 독립시켜주겠다. 민족 자결주의 발표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오줌 싸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 민족 자결주의 하나 때문에 약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었고, 이 분위기 속에서 3.1운동이 벌어지는 거지. 만세를 부르면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운동이 3.1운동이고, 뒤에서 3.1운동 할 때도 민족 자결주의 되게 강조가 돼요.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고 한마디로 독일 너네 좆대봐라 해버린 거죠. 실제로 독일은 좆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라는 괴물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1917년인데 연도를 보세요.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벌어져. 요 위에 지도를 다시 볼게요. 자, 러시아는 위치가 독일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부전선이라고 그러죠. 이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야. 1차, 2차 모두. 근데 러시아 제국이라 부릅니다. 제국이란 말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야. 근데 이 황제가 독일하고 전쟁하는데 맨날 깨져. 전쟁하면 져.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국민들이 열받는 거야. 저 황제라는 새끼가 전쟁에서 이기면 상관없는데 맨날 지니까. 전쟁 끝내고 싶은데 황제는 전쟁 끝낼 생각이 없어. 그래서 러시아 제국 내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걸 일으킨 사람이 요놈.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주의가 뭔지 아나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원래 원칙은 다르지만 공산주의라고도 보통 부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런 걸 꿈꿔요. 계급 투쟁을 꿈꿉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은 계급이 있다고 보았어. 그래서 하층민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상층부인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제 하층민인데 농민이라든지 노동자 같은 불쌍한 애들.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 돈 많은 애들. 그래서 사장, 재벌 이런 애들을 자본가인데,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항상 불쌍한 애들이야. 자본가 애들은 어떤 회사, 공장 이런 거 애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 모든 걸 착취하는 이런 나쁜 놈들을 본 거지.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 자본가 계급을 몰아내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혹은 공산주의. 이걸 꿈꿨던 사람이 레닌이고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이것을 실현시킵니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전 세계 최초야.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듭니다. 야, 사회주의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 이론적으로만. 러시아가 있는데 잘 봐봐. 하층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어줄게요. 모든 사람들 평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한테 막 홍보해요. SNS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막 난리가 났어. 별풍선 날리고. 그래서 옆에 나라들한테 홍보를 해. 야, 사회주의 들어봐. 쩔어.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래.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사회주의를 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국제공산당 조직이야. 사회주의를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주로 이런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이야. 우리 조선처럼 약한 나라들. 여기에도 농민 노동자들 있잖아. 얘네들 부추기는 거지. 야, 조선 너네 일제 지배받는데 졸라 불쌍하다. 야, 농민 노동자들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 만들어줄게. 이게 사회주의야. 한번 봐봐. 이거 좀 빨간색인데 SNS 빨간색인데 졸라 이뻐. 프로필로 만들어봐. 졸라 좋아. 해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대놓고 약속을 해. 눈치챘죠?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들 중에서 사회주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 광풍입니다. 광풍. 그래서 카톡 프로필, 인스타 프로필 모두 다 빨간색으로 돼버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약한 나라들 지원해주겠더라고. 그래서 이 결과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이 국가들끼리 서로 손을 잡았어. 그래서 엄청난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거야. 연방이라는 것은 손을 잡았다라는 거야. 이것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해서 선생님 중학교 때였던 1990년대까지 유지가 돼. 이 지도 봐봐. 이게 소련 연방인데 어마무시하죠. 그럴 정도로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매력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해체되었죠. 선생님 중학교 때 해체되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우크라이나도 원래는 이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었거든요. 지금은 분리되어서 전쟁 중이죠. 그럴 정도로 사회주의가 일제 강점기 때 광풍입니다. 자, 그리고 대공황이 터집니다.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 졸라 행복합니다. 돈 졸라 벌어요. 전쟁
배후에서 공장에서 미사일, 총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급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던 나라가 미국이야. 엄청나게 미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근데 갑자기 폭락을 해. 왜 폭락하냐면 전쟁이 더 이상 없거든. 전쟁이 있을 때는 막 물건을 찍어가지고 막 팔렸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물건이 안 팔려. 그럼 사람들이 안 사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물건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던 노동자들을 막 해고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해고당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 더 못 사겠죠. 그러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경제가 쭉 올라가다가 박살이 납니다. 주가가 박살이 나. 근데 미국이 원래 세계의 어떤 형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아장이 나니까 주변국들한테까지 막 영향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세계가 경제가 불황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손 놓고 다 그지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블록 경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있으면 주변에 식민지 국가 있을 거 아니야. 식민지가 많잖아. 그래서 묶어가지고 자치적으로 서로 무역을 하면서 해결을 했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뭐 댐 같은 거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일부러 공사 같은 걸 벌여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근데 문제는 요 불쌍한 나라들이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특히 독일은 1차 대전 끝나고 그지 됐잖아.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블록 경제를 하거나 뉴딜 정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전쟁을 선택합니다. 전쟁. 경제 아장나네? 전쟁하자. 그래서 전체주의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로 싸잡아서 이념적으로 가스라이팅 시켜버려. 개인보다 전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으로 이 전체주의를 통해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래서 터진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요 세 나라가 주인공이죠. 그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본도 이 전체주의에서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벌인 전쟁은 우리는 꼭 기억해줘야 돼.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 1910년에. 그리고 일본이 벌인 전쟁이 첫 번째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가 어디야? 우리나라 위쪽이거든. 한반도. 여기를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 하나 만들어. 괴뢰국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만주국이라고? 그래서 일본이 직접 통치하기 눈치 보이니까 원래 중국 땅이잖아. 여기 차지하고서 만주국이라는 가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이 성이 안 찼나 봐. 중국 본토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중일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이 또 성이 안 찼나 봐. 여기 동남아시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간섭을 하니까 미국의 하나의 섬이었던 하와이를 기습하죠. 하와이 진주만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여기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거든. 여기를 기습을 해가지고 박살내버려.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에 끌어들인 거죠. 이 전쟁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 불러요. 옛날에는 그냥 태평양 전쟁이라 불렀는데 요새는 아시아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 불러요. 왜 태평양이면 요 일대가 태평양이거든. 그래서 만주, 중국, 그리고 요 동남아시아, 요 태평양 일대 여기가 다 전쟁터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줘야 돼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하와이를 일본이 진주만 항구를 기습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이때까지는 미국은 전쟁에 2차 대전에 참전 안 하려고 그랬어.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 히틀러 요새기 때문에 유럽은 불바다인데 미국은 그냥 불구경하고 있었거든. 뒤에서 무기만 만들어서 돈만 벌자 이런 심산이었는데 미국의 코털을 일본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일본은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나 봐. 미국 건드려가지고 협상국에 나와서 자기들하고 협상하기를 원했는데 미국이 그냥 엄청나게 형벌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난리가 나. 일본 박살내겠다라고 그냥 길길에 날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속으로 좋댔다 생각했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계기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지만 여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다 협상을 맺었거든. 그래서 유럽에서랑 아시아에서랑 전쟁이 이원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진주만 기습하는 모습이고 미국이 이런 기습은 처음이죠. 난리가 났어. 일본 박살내겠다라고 아주 그냥 흥분 날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
그래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추축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얘네는 항상 친구야. 연합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이 연합국한테 패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항복이 오늘 8월 15일이고 이날이 또 우리나라의 광복. 일본의 패망이 곧 우리의 광복이었었거든.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또 의도는 했겠지만 우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광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은 일본 패망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광복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는 과정을 간략히 좀 볼게요.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순서부 좀 볼게요.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 미국이 이를 갈죠. 그래서 미국이 반격을 가하는데 그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그냥 맞다이 뜹니다. 그냥 전쟁 다이다이. 일본어인데 그냥 편하게 쓸게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겼으면 2차 대전 일본이 이겼을지도 몰라. 근데 미국이 승리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쿄를 폭격합니다. 항공기 보내서 도쿄를 불바다를 만들어버려.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아래 뚜껑 열고 그냥 융당 폭격을 그러죠. 비엔나 소시지처럼 그냥 폭탄을 도로 쏟아버리는데 도쿄가 불바다가 돼버려. 일본은 전통적인 양식이 목조 건물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 다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미국이 그때 극비리에 만들었던 원자폭탄 있죠. 히로시마에 빵 터뜨립니다. 그런데도 항복 안 해. 그러다가 소련이 일본한테 전쟁하기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항복 안 해. 그래서 나가사키에다가 두 번째 원자폭탄을 빵 터뜨립니다. 그제서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짬뽕이 먹고 싶었나 봐. 나가사키가 박살나니까 그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 더 못 먹을까 봐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진주만 기습, 미드웨이 해전, 히로시마 원폭, 소련 참전, 나가사키 원폭, 일본의 항복. 이런 순서로 태평양 전쟁,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직 하면서 한반도랑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지직 일본 나 천황인데 잘 들어 우리 조떼슈 하고 항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울고 있는 일본 애들의 모습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죠. 이 사진은 선생님 알기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되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반되죠. 일본의 항복과 우리의 광복이 상반의 모습이었고 좀 길게 했는데 이 부분이 세계사 부분이고 앞으로 보게 될 일제강점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정리하고 자, 이 사료 하나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민족 자결주의가 있어요. 아까 배웠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했었고 요것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하지만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볼 일제강점기랑 관련 있는 거는 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이 참전했고 민족 자결주의를 윌슨이 제창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됐다. 하지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요 정도 뒤에 또 볼 거고 또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요때 벌어졌고 요것 때문에 1920년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광풍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약한 나라를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공황으로 미국 주가가 박살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들은 전쟁으로 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의 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요 과정, 특히 태평양 전쟁은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도 미국도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 일본도 되지만 미국도 되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같이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45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의 광복이 찾아왔었다라는 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OX네요. 러시아 혁명은 최초의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한 거다. 맞죠? 대공황은 미국에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을 맞은 계기였다. 호황이 아니라 아작이 나죠. 41년도에 진주만 공격은 미국 하와이를 기습한 거였다. 맞죠?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거죠. 2차. 틀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아니죠. 독일 좆대바라를 시전했었죠. 러시아 혁명은 아까 몇 년이었어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중이었었던 1917년이었죠. 이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만주로 일본 침략한 것은 만주 사변이었고, 대공황은 1929년도에 미국에 시작돼서 전 세계에 파급되었고, 진주만 기습은 1941년입니다. 일본은 45년 며칠 날, 오늘이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